안녕하세요. 자본가를 꿈꾸는 사월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 시의 적정 가격을 알아보는 주제로 한번 영상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상가요.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요 실거래가도 뜨죠. 그리고 같은 평형대 사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반면에 상가는요 그냥 개별성이 워낙 강하고요 가격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가를 꿈꾸는 이 4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판단 기준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먼저 기준은 동일한 물건이라고 할게요. 이 동일한 물건도요 임대 보증금을 수익률을 말이 꼬이네요. 예, 수익률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을 다시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데 임대료가 250만 원이고 보증금을 5천이라고 가정하고요.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6%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그러면 임대료는 250만 원에 12달이니까 3천만 원이에요. 이 3천만 원을 0.06으로 나누면 5억이 되겠고요. 이 5억에 보증금 5천을 더하면 이 물건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5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야 이 물건의 수익률은 5%가 적당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익률은 6억 5천이 됩니다. 또 4%로 잡게 되면은 이 물건의 가격은 8억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이 수익률의 부분만 0.6에서 0.5로 그 다음 0.4로 바뀌게 된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뭔가 패턴, 규칙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수익률을 높게 잡았더니 물건의 가격이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아파트가 3억에 거래됐던 것이 3억 5천 4억으로 떴다는 것은 그냥 그 가격이 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 이 상가가 어느 날 보니까 수익률이 과거에는 고금리여가지고 6% 정도는 받아야 돼라고 생각해서 거래를 할 때는 여기 6억 5천이었죠? 5억 5천이었죠? 내가 5억 5천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금리가 돼가지고 수익률이 4%만 돼도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8억으로 떴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볼게요. 8억으로 떴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그래도 6%는 나와야지 하면 이 물건은 다시 5억 5천이 된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물건을 바라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수익률 하나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얘의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시중에 유동자금 많아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즉 인플레죠. 인플레로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른 것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틀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수익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임대인이 시세를 잘 몰라서 임차료를 조금 받고 있어요. 즉,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매수하면 그 가격을 높게 받는 즉 저평가 물건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내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상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이 물건이 인플레로 인해서 올라갔는지 혹은 수익률이 낮아져서 상가 가격 자체가 높아진 것인지를 이런 걸 좀 판단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보면 금리를 예금금리 1, 2%를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수익률을 상가를 3, 4%도 만족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수익률이 금리가 한 3, 4%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상가 수익률이 5, 6%까지 높게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익률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를 고려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상가 공부 입지가 먼저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입지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적당한지에 대한 그 지역의 시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시세가 적당한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상가의 보증금이 2천인데요. 월세 140만 원이라고 하고 물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물건이 4%의 수익률은 돼야지 5%의 수익률은 돼야지 라는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얼마의 가격이 적당할지 한번 우리 유튜브 4월 유튜브님들이 지금 말씀해 보실래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자, 바로바로 연습이 필요한 게 지식이 나의 것이 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딱 흘려버리면 공부가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남아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드라마 보듯이 보시면 안 됩니다. 곱씹 어야 돼요.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월세 140만 원 곱하기 같이 해보세요. 12달 그리고 그것을 뭘로 나눈다? 0.04 혹은 0.05
이러고 계산기 돌려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제가 3초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정답 나왔나요?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댓글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달았어. 우리 제가 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4%의 수익을 생각한다, 기대한다, 4%도 만족한다 그러면 4억 2천이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 물건 그래도 5%는 나와야지 하면 3억 3,600짜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상가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가요. 정말 공부할 거 어마어마하게 많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자가 되는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부동산, 주식, 그리고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여러 유튜버들의 뭐 자기계발이라든지 투자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분야에 우선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야를 정복하면 이미 부자기 때문에 굳이 주식이나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필요는 없는데 뭐 성취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뭐 부동산으로 이미 부자 되신 분들이 주식을 조금 하시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주식, 사업 중에 그냥 한 가지만 내가 뭐 어느 상위 클래스, 뭐 고수 일명 이렇게 되면 이미 돈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좀 심심해. 뭐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확장성의 개념, 뭐 이렇게 확장성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제대로 파시면 되는데 사람들이요. 참 팔랑귀예요. 누가 주식으로 돈 벌었대 하면 주식 공부하고요.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대 무슨 공부야. 사업. 자, 이렇게 팔랑귀 되시면 부자 못 되고요. 하나를 우선 파시고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자본가 사후월은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메인을 잡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되게 다양한 거 아시죠? 주거, 상업용, 뭐 토지 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저는 먼저 주거용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상가뽀개기 들어가고 있어요. 네, 주거용 부동산 뽀개기 편이 1편이고요. 2편, 상가 뽀개기가 2편. 그럼 3편은 뭘까요? 네, 땅 뽀개기가 되겠죠. 지금 4월의 단계는 상가 뽀개기 단계로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제 영상과 블로그 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남기는 게 많은 분들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 누구지? 심사인상님이 아니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좋은 전략 다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했더니 되게 빼있는 말씀하셨어요. 알려줘도 안 해요. 어차피 사람들이. 그래서 알려줘도 돼요 라는 말이 제가 너무 와닿았던 게 제가 남긴 영상들만 제대로 파고 공부하셔도 유료 강의 못지않는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안 보세요. 그리고 잘 이렇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공부할 내용이 부족하거나 공부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구나. 의지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시면 쓸데없는 무슨 맨날 뭐 마인드 이야기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마인드가요 거의 90%를 차지하더라고요. 넘쳐납니다 정보는. 자, 우리 4월 잡담 너무 길었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부자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화이팅 공부합시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